이제 이번 파일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새로운 단어인 생물의 다양성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공부하는 단원에서는 우리가 생물의 종류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생물의 다양성 단원에서는 또 학습 요소는 적지만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각각의 예를 모두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중요 지점, 그러니까 중요한 정의와 뜻,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예만 알려줄 테니까 교과서를 꼭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양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이 다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니까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종류에 좀 포인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 1000마리가 있는 거랑 개구리와 그다음에 잠자리와 이렇게 1000마리가 있다면 이 경우는 한 가지 종류로 1000마리가 있는 거고 이 경우는 두 종류로 1000마리가 있으니까 다양성은 밑에 겁니다. 종류가 좀 더 다양한 거. 하지만 이 종류도 그냥 종류만 다양해서는 다양성이 위험해요. 왜냐면 개구리가 한 마리, 잠자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치면 처음에는 다양할지 몰라도 이게 한 마리로는 그 종이 번식도 안 되고 다음에 두 마리가 있을 경우에도 나중에 한 마리가 죽던가 아니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사라지면 금방 그 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은 종류가 일단은 많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개체수도 적당량 좀 풍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그 어떤 생태계 안에서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또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져요.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소리는 이런 경우를 말해요. 우리가 사막 안에서 사막의 생태계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북극이나 남극, 즉 추운 지방의 생태계도 존재하고요. 열대 지방의 생태계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열대 지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북극이나 남극이나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명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처럼 다양한 환경으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많아야 생물의 다양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생물의 종류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종류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다양성이 높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거고 우리 교과서에도 99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 전도를 딱 보고 나서 보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그런 환경적인 그런 생물의 예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에서 또 이게 중요한 점 하나가 변이라는 건데 변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변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 차이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를 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다양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 여러분들은 각 반의 친구나 선생님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다양성이 있고 이것은 변이, 즉 개체마다 같은 종류, 사람이란 종류에서 생김새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지락의 줄무늬. 여러분들이 이제 바지락 칼국수를 먹거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바지락 요리를 할 때 조개 껍데기에 바지락의 종류는 똑같은데 바지락이라는 조개는 모두 똑같은 조개인데 그 줄무늬는 다 달라요. 얼룩말의 줄무늬도 다 다르고요. 이처럼 변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차이예요. 근데 이 변이가 왜 중요하냐? 변이는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 중에서 먼저 태어날 때 부모와 다르거나 태어날 때 다른 형제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돌연변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사고나 아니면 환경이나 학습에 의해서 달라지는 변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하는데 공부를 더 잘한다.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공부를 잘하는 거. 어떤 집안에서 쌍둥이 두 명이 잘하는데 한 친구가 공부를 더 학습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친구는 성적이라는 특성이 더 높아지겠죠. 훈련을 많이 해서 응용을 더 잘하고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도 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변이보다는 첫 번째 변이, 나타나는 차이, 그냥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나타난 차이로 생기는 변이가 다양한 생물종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과서 101페이지에 보면 여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붉은 여우가 있어요. 여우는 약간 오렌지 색깔이나 약간 붉은색, 갈색 이렇게 되는 여우가 지구상에 먼저 나타났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러한 붉은 여우가 추운 지방, 북극 지방으로 이동하고 사막 지방으로 이동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숲에서 온대 지역의 숲에서 살았을 때 변이가 나타날 거예요. 붉은 여우가 그냥 살았을 때도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겠지만 북극 지방에서 붉은 여우가 초창기에 붉은 여우가 북극도 가고 사막도 가고 숲에서 갔는데 북극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오니까 붉은 여우들이 서로 결혼해서 혹은 짝짓기해서 나타난 여우들 중에 흰 털을 가진 그러니까 여우가 태어나고 이러한 여우가 흰 털을 가진 여우는 붉은색 여우보다 숲에 그러니까 눈 속에서 혹은 극지방에서 살아남기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우가 주로 잡아먹는 게 뭐 토끼나 작은 그런 동물들일 텐데 붉은색은 눈에 잘 띄는데 흰색은 눈에 잘 안 띄죠. 그러니까 여우가 사냥할 때 흰털을 가진 여우가 더 살기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흰털을 가진 여우가 많아질 거고 붉은색 털을 가진 여우는 줄어들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야 열 발산이 빨라요. 그래서 더위에 쉽게 지치고 잘 뛰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붉은 여우보다 몸집이 작고 귀가 큰 그런 여우들이 태어났을 때 잘 살겠죠. 그 다음에 숲지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붉은 여우가 흰털이나 몸집이 작으면 사냥하는 속도도 나쁘고 흰털도 오히려 숲에서는 더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붉은색, 여기는 키가 작은 색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요. 문제는 이러한 변이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변이가 유전이 되면 이러한 유전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 나타난 변이가 흰털을 가진 결론적으로 북극여우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북극여우는 다른 사막여우와 교배를 했을 때 새로운 자식을 계속 낳을 수가 없는 사태가 나타나요. 즉 종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이에 의해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나고 다양한 개체가 나타나는 것이 유전에 의해서 반복이 되면 종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이는 생물 다양성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조금 정리해서 말해보면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서로 다른 환경이 같은 종류의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때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생물들이 나타날 거고요. 이러한 생물들이 유전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면 생물 무리 간에 차이가 생겨나죠. 차이가 생겨날 거예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다양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는 생물 다양성을 만드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아둘 점은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게 변이에요. 그리고 변이의 결과가 유전이 돼서 종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